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장 재밌게 가르치는 남자 김범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잡는 유형 독해 첫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일단 이 강좌는 제가 앞에 OT에서도 소개를 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독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 OT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오세요. 아직까지 OT를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멈춤하시고 OT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 본셈 치고 우리는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이에요. Chapter 1 핵심을 파악하라. 그리고 여러분 교재 유닛상으로는 1에서 2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뭘 배울까? 유닛 1입니다. 앞부분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그리고 유닛 2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요거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앞부분에 잘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짠! Essential Reading Skill. 여러분이 지금 제가 눌러드리는 거, 요거를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잘 보세요. 이 특히 주제 찾는 문제가 나오면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잖아. 근데 그 지문 중에서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어때요? 커. 그렇지. 왜?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전달을 친구한테 한다고 해봐. 어떤 다른 누군가한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뼈대가 되는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들이 하고 싶은 말, 가장 먼저 전달할 필요성 있는 말들을 앞에다가 다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잘 읽으시면 주제문을 잡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신은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번 물을 끓이고 2번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말은 뭐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떡볶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부분이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의문문이 담는 그 내용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부분에 but이나 however로 연결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주제문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but이나 however를 끼고 있는 그 문장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삐리리리리리. 그러면 내가 그러나 뒤에 할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잖아. 그렇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수학을 잘할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알고 봤더니 비슷하거나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but, however 이렇게 획가닥 이 앞에 했던 말을 뒤집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0% 실전 적용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는 주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라는데 보겠습니다. It sounds strange. sounds 하게 되면 들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frozen fruit, 이게 이제 냉동 과일이거든. 냉동된 과일이 can sometimes be better. 때때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than fresh fruit. 그냥 신선한 냉동되지 않은 일반 과일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벌써 첫 문장에 어느 정도 주제가 나온 거야. 그럼 봐.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냉동된 과일이 그렇지 않은 과일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냉동 과일이 그냥 일반 과일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이 클 거 아니냐. 그쵸? 그럼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보세요. After fruits are picked. 자, 과일이 are picked니까 따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스킬인데 R이 뭡니까 여러분? 비동사지 비동사.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picked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 분사형이야.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할게요.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시겠어요? 비동사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 수동태이고 되어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어지다. 뭐뭐 되어지다. 그럼 한번 해볼까? 원래 픽은 따다잖아. 근데 are picked니까 따다가 아니라 따이다. 그럼 잘 봐요. 과일들이 따인 이후에 they aren't usually sent. 또 나왔어. are not sent. 보내다? 그게 아니라 보내지다. 근데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자, 과일이 따인 후에 그것들은요 대개 보내지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으로요. right away, 곧장. 곧장 보내지는 게 아니래 지금 따인 후에. Sometimes, 때때로 it may take, 걸릴 수 있다라는 거야. Up to 2 weeks, 2주까지 걸릴 수 있어요. Before they arrive at the supermarket. 슈퍼에 도착하기 전에 2주가량이나 걸릴 수 있대요. 그럼 과일이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지 이게. 따인 직후로 슈퍼마켓으로 들어와야지. 2주나 걸리면 그게 무슨 신선한 프레쉬 프루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잘 봐. They can lose much of their vitamin C. 아하. 그들은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들의 비타민 C를요. 근데 뭐 하는 동안? During this long time.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요거 during은 하나 외워두세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 시기 동안에 비타민 C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동안. 그치? 지금 슈퍼마켓으로 배달되어지는 2주 동안에. 그러나 frozen fruits, 이 냉동 과일들은요 are usually picked. 보통은 따인대요. When they are very fresh. 그들이 매우 신선할 때 따입니다. 그리고 나서 they are frozen right away. 바로 어때? 아니면 얼려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들은 곧장 얼려집니다.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they lose less vitamin C니까 비타민 C를 덜 잃는다. 누구보다? 그냥 일반 과일들보다. 됐죠? 그럼 내가 말했잖아. 앞에 일단 첫 문장 어딨어? 형광펜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it sounds strange, but frozen fruit can sometimes be better than fresh fruit. 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유지, 이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 이 나머지 문장들을 꼭 다 막 하나하나 샅샅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어머나, 냉동 과일이 그냥 일반 과일보다 더 좋대. 오, 왜 그런가 볼까? 보통은 슈퍼마켓으로 가는데 근데 이게 2주나 걸릴 수 있구나. 그리고 보니까 비타민 C를 잃어버린다네. 반면에 냉동 과일은 바로 신선할 때 따인데 그리고 요것은 곧장 얼린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타민 C를 덜 잃는구나. 요 정도만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냥 첫 문장과 일치가 되는지만 여부만 확인을 하고 정답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제문은 뭐예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 위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신선한 과일 고르기. 이거야? 아니지. 비타민 C가 많이 드는 식품?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냉동된 과일을 해동시키는 방법 아니고요. 냉동 과일이 신선한 과일보다 나은 이유. 이거네. 그죠? 5번.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알맞은 온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실전 문제 풀이 2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역시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인데 이 지문의 특징은 어때요? 우리가 아까 리딩 스킬을 공부한 것 중에서 뭐가 나왔어? 의문문이 나왔어. 의문문. 자, How can camels live in the desert? 여기 나오잖아. 어떻게 낙타들은 사막이거든요. 사막. 어떻게 낙타들은 사막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의문문. 낙타는 어떻게 사막에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낙타가 사막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낙타가 사막에서 생존을 해 나갑니다. 이 말을 하고 싶겠지 내가. 그쵸?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people used to think
사람들은요, used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곤 했습니다. The camel's hump. 이게 혹이야, 혹. 낙타 혹. 여기 있죠. 낙타의 혹이 was full of water.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됐죠? But 그러나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discovered. 자, 여기가 발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발견하다. 자, 과학자들은 발견하였습니다. 뭘? That the hump has fat, not water. 뭐가 아니라 뭐가 있대? 물이 아니라 fat, 지방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치?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다, 그죠? 지방이 있대요. 그럼 지방은 왜 있는데요? The camel can use this fat. 낙타는 이 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When it isn't able to find food.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낙타겠죠? 낙타가 음식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음식 없어. 그래서 배고플 때 그 지방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낙타 혹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나, but, how can this animal survive for a long time without water? 아니,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 동물이 survive, 생존할 수 있을까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water. 물 없이. 이유가 나오죠? 자, i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it stores water in its flesh, blood, skin, and other parts of the body. 아하! 이것이 stores,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저장하고 있대요. 물을요. 자신의 flesh 하면 살입니다. 살. 그리고 blood, 피, 그리고 skin, 피부, 그리고 다른 부분이죠. 신체의 다른 부분 속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 없이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라.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첫 문장 이거. How can animals live in the desert? 의문문을 시작했잖아. 어떻게 낙타가 사막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이야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이 의문문으로 시작하면 그 의문문의 내용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Camels are people's friend. 이 낙타는 인간의 친구다. 뭔 소리야. A camel's hump is filled with water. 낙타의 혹은 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었어요. 아까 지방으로 가득 차 있다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막 팻이었어.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2번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은 아니잖아. 그냥 이 글에 등장한 부분 중 극히 일부일 뿐이야. 여기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혹이 뭐 물이 아닌 지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쵸? 이게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뒤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물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이미 뭐 살이라던가 피부라던가 기타 등등의 꽃들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은 전혀 포함할 수가 없잖아. 지금 혹 가지고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예요. 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번. People have used camels for a long time.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아니죠? The camel's body helps it survive in the desert. 낙타의 신체는 돕는다. 그것이 생존하도록 사막 속에서. 아하. 정답은 4번이네요. 낙타의 신체는 이 사막에 살도록, 사막에 사는 게 적합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4번이었고요. 아까 혹이랑 그리고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낙타의 신체를 들어 설명을 했죠. 그리고 5번. People can use camels. 사람들은 낙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아이, 뭔 소리야. 낙타를 이렇게 째서 물을 먹어야 되나요? 이거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시고요. 지금 돌발 퀴즈 나옵니다. 돌발 퀴즈 나와요. 여러분 돌발 퀴즈 하나 풀고 오세요. 자, 문제 푸셨습니까? 문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 문제였죠. The camel, 낙타는 can use the fat in the hump 그랬어요. 혹 속에 있는 지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When it has no food. 음식이 없을 때. 맞죠? 어디 나왔어? 여기죠? The camel can use this fat when it isn't able to find food. 음식 찾지 못할 때 자신의 지방을 이용할 수 있다. 혹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T입니다. 쉽죠?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 자, 일단 첫 문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they can catch a cold. 그들이 catch a cold 하게 되면 감기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감기 걸릴 수 있다라고 믿는데 언제? When it's cold. 추울 때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추울 때 감기 걸린다 이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but.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워버리고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면 그 그러나가 포함된 문장을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나 you can catch a cold. 당신은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Even when you just stay home. 네가 심지어 그저 집에 머물고 있을 때조차도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꼭 추워야만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냥 집에만 콕 박혀 있어도 걸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야. 왜 집에 있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가? 그럼 아니나 다를까 벌써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삐리리리리리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린 대충 마지막 문장만 쓱 보면 돼. 여기 봐봐. 따라서 그래서 Even if you stay inside. 당신이 비록 실내에 있다 할지라도 You can catch a cold. 감기 걸릴 수 있다잖아. 그러네. 지금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깨까지 일관되잖아요. 그럼 정답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가장 가깝죠. 집안에만 있어도 감기에 걸리는 이유다. 그쵸?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기 중간 부분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맞죠? 뭐 그러면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니는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네가 뭐 실내에만 있더라도 또는 네가 집에만 있더라도 감기 바이러스를 네가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네. Usually people stay inside during winter. 이 겨울에는 보통 안에만 머문대요. 그리고 they shut all the doors and windows. 다 방문 닫아버려. 근데 when you do this, 네가 그렇게 되게 되면 fresh air can't come inside.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you may breathe in any cold viruses. 너는 그러한 감기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 That other people have brought with them. 다른 사람들이 지들과 함께 가지고 온 감기 바이러스를 네가 들이마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실내에만 있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 4번 바로 찍으면 됩니다. 이거 중간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복습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유니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자, 여러분 유닛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바로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주제, 즉 글의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의 주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자, 첫 문장이 화두를 던지는 내용이라면 마지막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 그랬고요. 그리고 글의 주제는 내용에 비해서 이제 요 말이 중요한 건데, 자, 글의 주제를 찾을 때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구체적인 것이어서는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낙타 문제 풀 때도 그랬듯이 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이 뭐였어요? 낙타가 이제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는데 아까 보기 중에 이게 하나가 그거였죠. 낙타의 혹은 뭐 뭘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지문의 극히 일부에만 국한이 되는 그런 내용은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보기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는 뭐 너무 포괄적이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방대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딱 그 지문 내용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문을 먼저 찾으면 주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적용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일단 첫 문장을 읽어야 된다. 지금 막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는 주제라 그래서 막 마지막만 읽으면 안 돼요. 왜?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 때 지문 보자마자 그냥 얘는 첫 문장에 나오겠거니 마지막에 나오겠거니 그렇게 할 수 있니?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제 문제 풀 때는 첫 문장을 읽고 첫 문장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읽고 그럼 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한번 볼게요. A lot of parents often think 그랬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종종 생각을 한다. 뭐라고? That spanking 그랬어. 여기 체벌, 찰싹 때리는 거예요. 체벌이 will help their children. 자신의 자녀를 도울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자녀가 뭐 하는 걸 도와? Change their behavior. 그들의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체벌이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봐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스킬을 적용할 수 있어. This may be true at first, but 여기 이것은 처음에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만 나중에는 이러한 아이들은 show bad behavior. 나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but이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더 오히려 나쁘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체벌은 애기들에게 안 좋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또는 그 사례를 제시하든가. 그럼 대충 감 잡았지? 그럼 마지막 문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 여기 봐봐. It is certain 대절. 자, 이것은 명확하다. 자, 얘가 명백한 이런 뜻이에요. certain. 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뭐가 명백하냐면 체벌이 doesn't make children behave better. 체벌은 아이들이 더 낮게 행동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 결국 또 끝이네. 체벌은 맨 처음에 어떤 부모님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례 제시하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명백해 보입니다. 체벌이 아이들의 행동 더 잘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5번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체벌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해석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간에 여기서부터 사례. 예를 들어서 they might lie.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cheat. 부정행위할 수도 있고요. 또는 break things. 어떤 사물을 부실 수도 있대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reasons. 이유 없이. and not say sorry.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없이. 됐지요? 자, 그리고 2009년의 연구입니다. 연구에서는 we compared two types of children. 우리는 두 종류의 아이들을 비교했어요. 자, 얘가 중요해. 비교하다. 근데 과거형이니까 비교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50명의 아이들은 were spanked. 체벌 당했어요. 또 수동태 나왔다, 얘들아. 그지? 자, 그리고 another 50. 또 다른 50명은 were not spanked. 그러니까 체벌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을까? The children behaved worse야, worse. 더 나쁜 이런 뜻이에요. 더 나쁜. 또는 더 나쁘게. 자, 됐습니까? 자, 뭘 보여줬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더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as they were spanked more. 그들이 더욱더 많이 체벌을 받음에 따라서 체벌을 가하면 가할수록 애기들이 행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빠지는 거였어. 그죠? 예를 들어 막 거짓말을 하거나 막 뭐 하거나 막 이런 나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체벌은요 아이들이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끝났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 부분을 다 읽지 않고도 첫 부분, 마지막 부분만 보고 확실하게 이 글의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그치? 여튼 주제문 찾으라니까 5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랙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보도록 하죠. Boys think about friendship differently.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은 생각합니다. 우정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한대요? 다르게 생각한대잖아. 누구보다? 여자보다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첫 문장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일단 이 글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 보다 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자는 어떻고 그러나 남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 Like this. 이처럼. Boys and girls are different.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다릅니다. In how they make friends. 아하, 제대로 나왔다. 그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지. 즉, 그들이 친구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남녀가 다릅니다. 나왔네요. 그쵸? 그럼 봐라. 첫 문장 아까 뭐라 그랬어? 우정에 대해서 남녀 생각이 다르다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남녀는 친구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며. 아, 그럼 똑같구나.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 똑같아. 일관돼요. 우정 또는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서 남녀가 달라. 그럼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 5번이겠네. 성별에 따른 친구 사귈 때의 차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제 여자의 성향, 남자의 성향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다른지.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여자애들은 have one best friend. 한 명의 진짜 친한 친구가 있대요. 베프가 있대. 자, 그러나 남자애들은 usually have several best friend니까 남자애들은 대개 여러 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잖아. 남자애들은 막 몰려다니고 여자애들은 그냥 단짝 뭐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Girls like to talk about their feelings with a friend. 자, 소녀들은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근데 누구와? 친구와. 그리고 spend more time in pairs. in pairs 하면 뭡니까, 여러분?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단 둘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뭐 자기 이야기도 털어놓고 시간도 더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자, 근데 소년들은 like to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in big groups. 큰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they like to play basketball, 농구 또는 play games together. 함께 게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치요? 또한 남자애들은 have more friends than girls. 여자애들에 비해서 더 많은 친구가 있대요. Even when they are 2 years old. 심지어 그들이 2살 때일 때조차도. 그러니까 벌써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친구 사귀는 성향에 있어서 남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처럼 내가 방금 위에서 쭉 말한 것처럼 남녀는 친구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끝. 됐죠? 그러니까 꼭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첫 문장 한두 문장 읽고 맨 마지막 한두 문장 읽고 답 찾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발 퀴즈 나옵니다. 돌발 퀴즈 나와요. 지금 바로 풀고 오시죠. 자, 여러분 문제 푸셨습니까? 보도록 하죠. Boys have more best friends than girls. 남자애들은 더 많은 베프들이 있대요. 여자애들보다. 아, 이거 맞잖아 이거. 그쵸? T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여기. Girls have one best friend, but boys usually have several best friends. 끝. 됐죠? several 외워야겠네 이거. 여러 개의 또는 여러 명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무시무시한 사진이네요. 이 나쁜 자식 이거 슈레이 같은 나쁜 사람이네요. 그쵸? 슈레이 같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반칙입니다. 왜 괴롭히고 그래요? 자, 일단 첫 문장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 Why do children bully other children? 그랬어요. 왜 애기들은 그래서 bully 어디 나와? 여기 괴롭히다 여기 나오죠. 그러면 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까요? 왜 애기들 사이에서 막 괴롭히는 애들이 왜 있을까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봐라. 의문문으로 시작했죠. 그럼 내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까요?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왜 괴롭히는지. 그쵸? 봐봐. 이 의문문만 보고도 대충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애기들은 다른 애기들을 괴롭힐까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짐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와봐. 여기서부터. Some kids, 몇몇의 아이들은 bully other kids.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Just because. 뭐라는 이유 때문에? They are different. 그들이 다르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괴롭힌다라는 거야. 아하, 괴롭히는 이유 나왔네. 쟤랑 나랑은 뭔가 다른가 봐요. 쟤는 왜 다른 애들이랑은 왜 좀 다르지? 좀 특출나? 유별나?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쟤를 괴롭혀야겠다.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럼 정답 뭐겠습니까?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이유.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 There is no one special reason.
for bullying. 괴롭히는 데에는 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종종 they choose someone. 누군가를 고른대요. Who is different from other kids. 여기 나오네. 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누군가를 고른대잖아. 괴롭힘의 대상으로. 그쵸? This could be a child with a small eyes or dark skin. 이것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가진 아이? 작은 눈. 또는 뭐 어두운 피부를 가진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랑 색깔이 달라. 그럼 난 그냥 저 자식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가 봐요. 또한 This could be a weak child. 이 좀 연약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뭘 가진? 건강 문제를 가진. 그죠? 그리고 때때로 아이들은요, even bully smart students. 똑똑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한대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a girl was bullied. 얘들아, 무슨 태니? 수동태.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그러면 소녀가 괴롭힘을 당했대. 왜? Just because she answered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에 답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죠? 그럼 봐봐. 다 지금 왜 애기가 다른 애기들을 괴롭히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알고 보니까? 아, 걔들이 나랑 달라. 뭔가. 자기 자신과 다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끝.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복습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웠나 볼게요. 자, 일단 주제문이라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대부분 마지막에 나온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다 힌트가 있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읽어도 추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자, 보시면 앞부분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첫 문장 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리고 힌트. 자,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글 있죠? 요게 커다란 힌트가 된다라는 거지. 문장 시작을 의문문으로 했어? 그러면 그 의문문에 대한 내용이 주제문일 확률이 크다. 라 그랬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but이라던가 however 같은 이 앞서서 말한 내용을 뒤집는 그런 연결 어휘들이 나왔을 때 중요하다. 그런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는 주제에서 중요했던 건 건질만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 글의 주제는 내용에 비해 너무나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너무나도 지나치게 구체적이야. 막 지엽적이야. 그런 것들은 주제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주제문을 찾으면 주제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주제 찾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무조건 읽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의문문이 담긴 그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유추해라. 그리고 but이나 however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문장은 중요하다. 눈여겨봐라. 그죠? 그리고 주제를 고를 때 보기로 너무나도 포괄적이거나 너무나도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것은 정답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일단 30분이 좀 넘었는데 첫 시간만 그래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첫 시간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 머리 구조를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뿐이지 앞으로는 강의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집중을 빠박 해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여러분 첫 시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